다이아몬드 전문으로 하는 딜러 회사들, 그런 회사의 대표님들도 가장 좋은 건 팔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돌을 믿고 돈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언젠가 좋은 가치를 가질 거야. 안녕하세요.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디지털 공예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강민정입니다. 금속공예를 전공을 하고 가구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IMF가 와서 가구 회사가 다 도산을 해서 차선책으로 주얼리 회사에 입사를 했거든요. 해보니까 너무 제 적성인 거예요. 여차저차하여 개인 사업을 하기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홈쇼핑 비즈니스를 했는데 2년차 되던 해에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조금 모이고 잘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유색보석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망했어요. 한 방에. 그만둬야 되겠다. 직원들도 다 내보내고 또 우여곡절 끝에 다시 또 하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느낀 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어야지, 그때는 너무 몰랐었던 것 같아요. 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석 공부를 따로 했어요. 하고 나서 느낀 점이, 와, 모르겠다 하나도. 그런데 공부를 했는데 몰라? 안 했으면 큰일 났겠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받았던 교육이 GIA라는 미국식 교육이었어요.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계기가, 첫 번째 개인전을 했었는데 20대 후반에 어떤 분이 오셔서 메인 스톤이 없구나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메인은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에메랄드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는 없고 내 컬렉션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컬렉션을 만들려고 박사를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생각을 했죠. 내가 진짜 이거 왜 하려고 하지? 정말로 이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사가 되었고, 박사 공부를 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10가지 중에 하나예요. 기억에 남았던 작품 이런 게 있었어요? 모든 작품은 다 소중한데 페리도트라는 보석을 직접 수입을 했어요. 방송을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그 보석이 싹 다 재고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그걸 작품을 만든 게 있어요. 전시를 통해서 세일즈를 하긴 했거든요. 아랍의 부자가 사갔어요. 팔찌로 만들었는데 제 떨이라며 좋아하면서, 저는 이제 팔았으니까 됐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잘 쓰고 계시겠죠? 천연 보석이라고 하면 땅속에서 스스로 자연이 만들어낸 보석이고요. 수십억 년을 통해서 높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컬러라는 거는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만들어내는 약간의 차이죠. 정말로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컬러스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선명하고 예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무색인데도 불구하고 가치를 인정받는 특별한 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핑크 다이아몬드 막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질 때 탄소라는 애가 땅속에서 우리 모이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질서정연하게 모이게 돼요. 그럼 다이아몬드가 되거든요.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모여. 그럼 흑연이 돼요.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규칙 바른 입자를 가지면 결정이 되고 보석이 되는 건데, 구조에 어떤 이상 징후 같은 게 생기면 핑크가 돼요. 핑크는 가장 희귀한 다이아몬드 색깔 중에 하나예요. 랩 다이아몬드라고 불리우는 다이아몬드는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예요. 레버러토리 그로운 다이아몬드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육안으로 구별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인간이 신을 아직까지는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또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차이를 판별을 하고 그걸 감별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인상적인 얘기 중에 어느 가난한 연극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꼭 그렇게 천연의 무언가만 고집을 했대요. 여배우가 올라가는 씬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밍크 코트를 구해왔으면 좋겠어. 돈도 없어 죽겠는데 왜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그랬더니 저 배우가 알잖아. 배우가 그걸 알기 때문에 손짓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져. 보석의 본질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도 모르지만 걸쳤을 때 자신감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 랩 다이아를 진짜처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이런 인터뷰는 안 하고 싶었지만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보다 내가 자신감 있게 착용하는 방법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황에 맞는 사이즈를 고를 것. 집 한 채를 팔아야 되는 정도의 사이즈를 끼고 나와서 하면 그거는 정황상 아니잖아요.
과거에 가장 사람들이 이제 좋아했었던 보석들은 빨갛거나 파랗거나 초록이거나 이런 것들이었어요. 땅 속에서 어떤 그런 신비로운 색깔의 돌이 나오니 얼마나 신경이 있겠어요. 그게 어떤 왕의 권력이었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구매를 했었거든요. 다이아몬드는 원래 17세기 이전에는 유럽의 역사가 없어요. 인도에서 가장 처음 발견된 보석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컬러스톤이 유행하는 그런 이유나 하얀 거 계속 하다가 지겹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이제 색깔이 있는 스톤들이 유행하는 거는 하이 주얼리 브랜드들, 명품 주얼리 브랜드들이 큰 몫을 하긴 했죠.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너무 그림으로 공부를 해서 예산은 100만 원인데 머릿속으로는 10억짜리를 생각한다든가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떡하긴요. 그냥 격차가 있구나를 어느 순간 느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브랜드들이 보석을 이렇게 가지고 올 때 경매나 이런 걸 하나요? 그건 브랜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외국의 딜러들이 있어요. 인도에서 10대째 내려오는 이런 집 있잖아요. 제일 좋은 라인을 구매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회사의 대표님들도 가장 좋은 건 팔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돌을 믿고 돈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돌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2000년에 처음으로 좋은 루비 회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탑 그레이드의 루비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던 루비는 루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1등은 안 보여주셨고요. 대략 한 3, 4등 정도 되는 걸 봤었는데 3살짜리, 4살짜리 애기도 구별해요. 이게 예쁘다고.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냥 달라요. 그냥 피부 좋은 사람 보면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네.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화려한 병이 있어요. 뭘 해놓고 제 거 너무 화려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학교 올 때 드레스 입고 와. 왜 옷 이렇게 청바지 입고 왔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개성은 너무 다르죠. 좋아하는 취향도 너무 다르고 또 이게 성적이라는 거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용기를 잃지 않게 좋은 점을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이제 산업에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동반이 되는데 장점은 곧 단점이고 단점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 때문에 평생 없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고요. 공예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런 어떤 전통과 가치가 있고 여기에 요즘은 기계적인 터치가 더해져서 인간과 기계의 접점을 찾는 그런 예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스펙트럼도 넓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결과물을 손에 잡을 수 있는 직관적으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천연 스톤을 모아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살 때 굉장히 비싼 값어치를 주고 사지만 그걸 되팔 때 그 가치를 100%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좋아서 계속 사서 모으고 있는데 그런 이제 색깔들을 많이 보다 보면 싫은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천연 보석에서는 그 어떤 색깔끼리 모아놔도 예뻐요. 근데 합성품은 예쁘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젤리가 막 모여있는 거하고 천연 과일을 잘라서 모아놓은 거하고 느낌 어때요? 다르죠. 그런 느낌. 예전에 이제 제자 한 명이 그랬었어요. 이 색깔은 컴퓨터로도 표현이 안 되고 사진으로도 표현이 안 되고 영상으로도 표현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천연 보석을 꼭 하나 정도씩은 가지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크든 작든. 얘를 잘 드시면서 싹싹 박히게 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원래 어릴 때부터 별명이 비유의 신이었어요. 이해가 확 되세요? 네. 직업이니까. 교수님 요즘에는 행복하세요? 지금 이 인터뷰하느라고 조금 살짝 불행했어요.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